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상희 대표께서는 제주대학에 계시죠? 네. 네. 그러면 뭐 제주에서 직접 오신 겁니까? 네, 요새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. 거의 매주 복지국가 운동 때문에 서울에 일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자주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직을 맡으셔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그 단체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?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는데요. 저희들이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.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,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인 건데요. 예. 그동안에 복지국가의 논리, 왜 복지국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,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했습니다.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다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, 그 다음에 뭐 주거 불안, 일자리 불안, 노후 불안, 우리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각종 민생의 불안들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 방안, 이런 정책들을 쭉 개발해서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, 그래서 뭐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복지국가의 논리를 확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서 실제로 복지국가로 가는 게 목적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그럼 복지소사이어티에서 주창을 한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요거 이게 이제 4년 됐다고 그러는데, 주로 이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그렇습니까? 분야별로 보면 사회정책 분야, 특히 복지, 보건의료, 이쪽 분야 사람들이 좀 많고요. 네. 그 이외에도 노동운동 하신 분들, 노동 전문가, 그다음에 대학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학자들도 일부 더 계시고요. 그러니까 경제, 사회,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, 그분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. 이 100명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현재 교수들이고요.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각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, 노동운동가들, 각 분야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, 이분들이 주로 정책 생산하는데 참여를 하고요.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, 지지자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월 10,000원 이상 후원금을 내면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,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,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노동운동 활동가라든지,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러고 이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실 텐데, 주로 뭐 정책 생산하고 복지국가의 이 당위성 꼭 해야 된다, 이런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런 일 중심인데, 제가 보니까 주요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, 또 이제 그분들을 일부러 많이 부르고 이러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정계 쪽 인물들하고는 어떻습니까?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.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이제 복지국가가 건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복지국가가 건설되게 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하나는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모아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복지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돼요. 그러려면은 정치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. 정치가 매개고리를 해야 돼요.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,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복지국가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도록 하는 일에 정치인들도 참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정치인을 설득했던 거고요.
예. 그리고 또 이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를 선언하고 복지국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재편될 수 있다면 그러면 복지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직접적으로 또 도움이 되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불러서 일종의 공부를 좀 시켜드린 거죠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 몇 분이 네,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저는 네. 복지 소사이어티가 네.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나 보죠. 저는 그랬길 바라고 있고 또 실제로 좀 그런 그래서 측면도 뭐 있죠. 당원인가 뭐 바꾸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? 그렇습니다.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기한 면이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 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추진하는 복지국가 선언대회 이런데 참여도 하고 또 지난 6월 10일 날 2012인 복지국가 선언대회를 했는데요. 거기에 그 내용이 이제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로 실리고 명단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 중에서 특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그분들 대부분 다 그 이름 올렸죠. 그렇습니까? 네,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친 거는 또 사실이고,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했는데, 그 전당대회의 노선을 보편적 복지로 하도록 하는데도 사실 우리가 영향을 좀 미친 거죠. 근데 그래서 그런지, 뭐 이제 그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복지 소사이어티는 그 민주당하고 상당히 가깝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복지국가 건설 운동을 할 때에도 민주당하고 같이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그 진보 정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원래 그 민주당보다는 진보 정당들이 복지 국가에 더 관심도 많고 그럴 텐데 어떤 식의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 정치적으로.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예. 그 각종 행사, 특히 뭐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을 국민들에게 좀 알기 쉽도록 홍보하고 언론에 노출하고 하기 위해서 국민대회 같은 걸 이제 치르고 그랬는데요.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저희들은 민주당과 진보 정당을 하나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. 똑같이 사실 저희들 행사하면 진보 정당의 대표자들 절반, 민주당의 대표자들 절반, 반반씩 이렇게 다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대표, 조성수 대표, 노회찬, 심상정 전 대표 다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뭐 연설도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.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면 저희들은 모두 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이 복지국가를 국민들에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저희들은 대했던 건데 다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도달해서 보였던 거는 사실은 진보 정치가 원래 복지국가 친화적인 거고 진보 정치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진보의 내용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에 써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근데 이제 복지국가의 상당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좌클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 뿐이죠. 뭐 저희들은 골고루 이렇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네.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을 아까 좌클릭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제 그 진보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진보 정당은 또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진보 정당 안에도 이제 뭐 상당히 급진적인 그 정통 입장을 취하는 사람, 뭐 사회민주주의 경향, 민족주의 경향, 뭐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이 복지국가 한다고 그러면은 이 또 사회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고 사회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저 개량주의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런 관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진보 정당들 쪽의 이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?
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요. 그렇습니다.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북유럽의 전통, 특히 유럽 복지국가의 전통에서 보면 사회민주노동당이 주도해온 건 사실이죠. 그 네. 이념적 배경은 이제 사회민주주의인데요.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자들만이 복지국가를 혼자 해온 건 아닙니다. 여기에 자유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거든요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 하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,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,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자유주의의 그 확립된 전통은 굉장히 천박하지만 자유주의적 지향은 또 굉장히 강합니다. 우리 한국 사회가.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지향이 강한 민주당 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도 진보 성향이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저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, 이러한 복지국가 노선에 대해서 저는 진보 정당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진보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동일시는 안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안 동일시를 하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삼민주의 플러스 자유주의 이렇게 저는 뭐 했다고 동일시를 하는데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.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아니죠. 대표적인 정치인들, 진보 정당을 대표할 만한 전 현직 그 대표급들 정치인들은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저는 사실 공공연하게 전천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정파적으로 굉장히 정통 진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서 비판이 지금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. 근데 그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. 만약에 사회민주주의조차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통 진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외연이 굉장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. 진보의 외연이. 그래서 그건 오히려 진보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.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거 저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심정적으로 안으로는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지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하면서 진보 정책 리더들이 겉으로는 또 별로 이제 그걸 천명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천명했는데 그래요?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를 복지국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무슨 주의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네네. 해봐야 되겠지만 네. 사실 복지국가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 형태와 종류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이념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명확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복지국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삼민주의 지향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. 복지국가를 하겠다라는 세력 중에서 가장 좌측에 가 있는 세력이 사실 사민주의인데, 그걸 하겠다라고 입에 담았으면 그 사람은 사민주의보다 더 좌측으로 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견해고요. 어쨌건 저는 진보 정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은 최소한 복지국가를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,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념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못 벗어났다. 뭐 그보다 더 좌측에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현실이다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